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팔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옆에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도 좀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올해 여러 가지 그존의 틀을 깨겠다.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예. 그렇죠. 일단 일본도 어떻게 보면 편의점 업계가 그렇게 만만치 않게 그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특히 편의점 하게 되면 일본에서 탄생했죠. 네. 거의 일본이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또 24시간 영업의 선두주자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일본이 그동안 끌고 왔던 편의점의 고성장과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일본이 겪어온 편의점 업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74년도에 첫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오래됐죠. 예.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 모습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공공요금도 대납 서비스가 시작됐고 거기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ATM까지 설치가 되면서 이게 또 붐을 이루기 시작을 했고요. 거의 한 점포 안에서 모든 만능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관점들이 2000년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뚜렷하게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2010년대는 또 하나 전자결제나 무인점포까지도 어떤 실험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에 대한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데 특히 2010년도 이후부터는 좀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매년 1000곳에서 2000곳까지 일본 전역에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고요. 화랑기였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전역에서 편의점 매장 수는 5만 8천 개까지 나오는 모습들로 이어졌었는데 근데 여기가 정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편의점 탄생 이후에 거의 3, 40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뚜렷한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편의점 업계가 고민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끼친다는 관점 쪽에서 같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또 일본 편의점 고객의 수의 증감과 그리고 또 일본 편의점 매장 수 추이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특히 고객 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16년도 이후부터 뚜렷하게 고객 수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매장 수 같은 경우도 2016년도부터 계속 그동안은 성장해 오다가 거의 고점에서 정체가 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할 수 없는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이 뚜렷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월 달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업 방침을 검토하고 실적 저조한 매장을 폐지하겠다라는 쪽이고요. 패밀리마트도 작년 신규 매장 출점 수가 150개로 감소가 되면서 40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요. 또 로손 같은 경우도 작년 신규 매장 수가 제로로 나오는 만큼 일단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원인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 인력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본도 심각한 고령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운영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점주들이 더 고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점주들의 과로로 인해서 80% 이상이 일주일에 하루 휴무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감소되는 추세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점주의 연간 수입이 5,350만 원 이하로 절반들은 이렇게밖에 못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고생은 하는데 돈은 안 된다. 실속 없다. 그렇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내도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일본 편의점 업계들은 이제 거의 앞으로의 전략들을 봤을 때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게다가 이제 기존 점포를 매장을 활성화하거나 그리고 무인화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모델링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가 변신을 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올해 매장의 60%를 냉동식품 판매 쪽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 즉 지금 HMR이라고 하는 또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걸맞추기 위해서 관련된 설비 투자를 늘린다. 가정 간편식. 그렇죠. 예. 네,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패밀리마트 같은 경우도 1,500억을 투자해서 슬라이딩 선반을 도입한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원들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선반 자체를 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니스톱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달에 무인 점포를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보이면서 이 부분을 확대할 길이 열려 있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국내 업계들도 거의 이제 인구 구조도 거의 유사하게 일본과 따라가고 있고 편의점 업체 자체도 일본에서 들어온 만큼 여러 가지 변화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국내 편의점 매출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마 앞으로 국내 편의점 업계도 비슷한 숙제가 이제 편의점의 효율화 관련된 그러니까 즉 올라가는 인건비와 또 어떤 점포 임대료 관련된 쪽에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효율화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키오스크와 관련된 무인화 쪽도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내에서 좀 힘들면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도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해외 편의점 시장 쪽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의 전망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베트남이라고 봐야 되겠죠. 베트남, 핫하죠, 요즘에. 네, 지금, 한 연간 한 37%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베트남 가서 편의점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특히 지금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식으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성장하는 쪽은 약간 이제 신흥국 쪽에서 동남아, 아세안 쪽,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이쪽으로 활발하게 진출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은 편의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또 단가 이런 부분도 있고 경영난도 악화되다 보니까 뛰어들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려면은 변화하자라는 의지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될런지 국내 시장도 이미 무인화되는 곳도 있고요.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이 현재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또 발빠르게 대처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볼 텐데요.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차 하면 이제 도요타가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잘 팔린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왜 이거를 잘 이렇게 사려고 하는 건지 수요가 있는 건지 이유가 있나요? 네, 오늘 다 일본 이슈입니다. 네. 아까는 편의점이 좀 부진했는데 이번에는 도요타가 중국에서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요타는 효자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한 2년 동안 부진했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한 2년 동안 거의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유럽을 빼고는 거의 G2, 즉 중국과 미국 모두 다 좀 역성장을 보였고요. 거기다가 인도까지도 어떤 역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신흥국 관점 쪽에서 위축까지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자동차 쪽의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2년째 역성장을 보이면서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름 때 잠깐 좀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밀어내기 정도가 보였을 뿐 계속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역성장이 뚜렷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무역 전쟁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중국 성장률이 악화되는 모습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전기차의 보조금이 삭감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가 대세로 가다가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좀 비싸지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구매가 망설이게 되는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또 위안화 약세 같은 경우도 해외 판매 기업들 입장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이렇게 좀 역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하게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메이커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로컬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자동차의 로컬 업체들이 오히려 2010년대 초반에는 16%대에서 24%대까지 들어올 정도로 꾸준하게 기술력이나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급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가 로컬 업체들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폭스바겐과 GM 같은 경우도 진출을 해서 꾸준히 두 자리 숫자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선 좀 약간 하향 정체화되는 느낌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HMG라고 표시된 게 현대 기아 그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2010년대 초반에는 두 자리 숫자대에서 거의 5%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시장 점유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쪽인데
반대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 업체들 중심으로는 계속 점유율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중국의 자동차 시장 신차 판매 쪽으로 보게 되면 일본이 도요타 자동차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떤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졌고 게다가 특히 환경기술 분야 쪽에서 중국과 협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판매점도 정비하면서 지금 1,300여 개의 지점망까지 구축하면서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가 이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수한 연비가 여기에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도 같이 맞추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고요. 게다가 광저우 모터쇼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차 모델이나 중국 전용 SUV 모델까지 선보이는 등 중국의 맞춤형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도요타의 위상은 또 일본 모델들도 전부 다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현대 기아차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업체는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도요타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가 좋고 환경, 뭐 전기차 이슈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또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는 부진하다. 이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